자, 반갑습니다. 2월 7일 또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그 영상 말고 텔레그램 방에서 관점이나 뭐 시황 정보들을 전달드리는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 아직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 댓글에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비용이 발생하시는 부분 일절 없으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시고 저 오늘은 또 간단하게 비트 흐름 먼저 짚어보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시장의 상황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점을 조금 전달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기는 위치가 아닐까. 근데 일단 지금 만약에 연출되는 하락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의 큰 문제라고 보여질 만한 부분은 없다. 그냥 조정이 들어온 정도고 추가 상승도 불가능하냐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여력이 남아있는 위치다. 일단은 고점을 높여놨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한 22K쯤에서 형성이 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터치하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 상승 채널 이탈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당장에는 숏보다는 추가 상승이 한번 남아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쯤입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상승이 최소한 여기 한 23K 이상 윗구간까지 올라와 줘야 되고 그 다음이 한 23.5K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 돌파를 못하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 당장은 좀 반등 롱 쪽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은, 그쪽으로 좀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지금 뭐 채널의 하단부에 있긴 하지만 물론 이걸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상승 채널, 형성이라는 상승 채널이 생각보다 강하게 작용을 했던 채널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여기를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좀 반등 시도를 줬다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매 포지션 뭐 타점 잡기가 굉장히 편하죠. 롱으로 접근을 하되 이 채널이 완벽하게 이탈을 하는 순간에 일단 손절을 하고 대응을 이어나가면 된다. 손절을 하고 뭐 숏으로 다시 접근을 하던 그런 식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매 포지션 잡기가 막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다만 이거를 대응을 좀 놓치거나 혹은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미련을 갖고 상승 채널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홀딩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위치는 맞기 때문에 좀 칼같이 평소보다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걸 좀 권장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반등이 성공을 한다면 전 고점을 또 높이는지 그 여부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 구간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이거 높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 정도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인지를 하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좀 더 위험할 수도, 그리고 이제 거의 오늘에 와서 좀 이럴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럴 확률이 있겠다,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영상에서 앞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겹쳐요. 지금 비트의 상승이 이해가 되는 상승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고, 물론 금리 인상폭이나 혹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한 상승이 나왔을 수는 있지만 너무 큰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승폭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적어도 한 3-4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상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 상승이 40% 이상의 상승이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납득을 할 수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호재가 있거나,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호재가 있다. 이거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몰랐던 호재가 있어서 이제 이 이후에 호재가 막 터지면서 상승을 랠리를 이어간다.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인데,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희박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근거가 일단 연준에서 발표를 할 때도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한다 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인상을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전처럼 급격하게 하지 않을 거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금일 호주 은행에서도 금리 인상폭을 결정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장에 좀 우리가 모를 만한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왜냐면 시장에 발언을 할 때 금리 인상을 아예 멈추고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기대할 만한 무언가 던져진 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호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현실적으로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1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을 해봤는데, 자 이전에 저 방에 올려드렸는데 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빨간색 차트가 개인들의 매수 심리, 그리고 이 파란색 차트가 세력들의 매수 심리, 뭐 매수와 관련된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견인하는 거는 개인들이다. 개인들 이런 걸 유출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시장 상승의 견인은 개인에 의해 이어졌다. 상승이 나타났다 라는 건 심리가 작용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 냈다 라는 겁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라면은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발 심리나 보복 심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트가 긴 기간 하락을 하다가 하락폭이 둔화가 되면서 또 뭐 금리와 관련된 악재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그것도 시장의 선반영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안 되면서 어느 정도 매수 심리가, 불안한 심리가 잠재워졌다. 이런 심리가 잠재워졌는데 이런 긴 기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바닥이다.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재료는 몰라. 근데 바닥이니까 사봐야겠다 라고 하다가 보니까 상승이 나오네. 나도 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투기성 짙은,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억눌려 있던 이런저런 그런 반발 심리나 이런 게 모이면서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물론 금리 인하라는 호재로 인해 상승할 폭이 뭐 한 요 정도까지 상승을 할 거였다면 거기에 그런 반발 심리나 이런 게 모이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죠. 이 상승이 심리에 의해. 그럼 이게 왜 위험하냐? 왜 위험한가? 뭐 이미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런 심리가 오래 갈 수 없어요. 시장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심리예요. 보복 심리라는 게. 내가 뭔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청개구리 심보 같은 느낌이라, 그런 청개구리 심보는 오래 못 가잖아요. 결국 뭐 경험을 다들 해보셨겠지만 결국 오래 못 가던가 혹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후회하는 순간이 매도를 하는 시점이다. 근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후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뭐 후회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 시점이 겹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패닉셀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 근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로 개인들만 매수를 받쳐서 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가 깨지면 매수가 들어올 유동성이 없어요. 개인들의 심리가 깨지면 매수 주체가 사라짐. 즉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하락을 시작했을 때 하락을 막으려면은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떨어지는 물량을 소화시킬 만큼의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매수 주체가 개인이었다. 근데 개인은 심리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쉽사리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진짜 큰 폭의 하락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꽤나 큰 폭의 하락을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상승이 좀 불안한 상승이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제 머릿속에서 생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상승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데 꽤나 확실하게 좀 특정을 짓는다라고,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번째 상황이라면 꽤나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게 남아 있으니 그거에 대응할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 마지노선이 저는 한 19K, 18K에서 19K 사이라고 봐요. 18K, 19K까지 완벽하게 깨져버린다면 지금 위치에서 다시금 추산 전 바닥은 찍으러 갈 거다. 여기 최소한 여기는 지켜내야 된다. 여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요정도 전해드릴 내용,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간에 지금은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 갇혀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지만, 차트만 놓고 본다면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이 최소한 이번 상승의 전고를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정도의 반등까지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원래 뛰어넘는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래 상승이 끝났다고 보려면 차트만 놓고 봤을 땐 그런데 비트코인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또 이제 이런 정보들 말고 정말 이제 내가 지금 당장에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뭐 관점이나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리지만 여기 텔레그램 마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